자, 15강과 16강에서는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에스프레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추출 방법이죠. 굳이 따지자면 여가법이에요. 가압 여가법. 먼저 볼게요. 정의는 높은 압력으로 짧은 시간 동안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탈리아에서 등장했으며 빠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빠른가 한번 볼게요. 대부분 기계로 추출하면서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불러요. 자, 에스프레소는 양이 되게 적죠. 커피에 있는 성분들을 최대한 농축시켜 놓은 추출 방법인데, 내리고 나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뭔가 좀 밝은 갈색 쪽이 바디라고 하고요. 맨 아래쪽 까만 부분 하트라고 합니다. 에스프레소 커피 맛의 심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하얀 부분 크레마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에스프레소 머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다 좀 까만색, 회색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도 각각의 부위별 이름 그리고 특성 먼저 볼게요. 이 빨간 부분이 뭔가요? 추출구예요. 그룹이라고 하고요. 이 그룹의 개수에 따라서 2그룹, 3그룹 또는 2구, 3구, 4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에 포타필터라는 게 들어가고 추출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컨트롤을 여기서 하고요. 버튼으로 추출하는 경우도 있고 레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토 먹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인 이 스팀 완드. 스팀은 위에 버튼 또는 레버로 조절을 하고 있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드립 트레이. 드립 트레이의 기능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드립 트레이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문항이 쫙 있고 그 중에 고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마지막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의 심장이에요. 압력과 추출 압력과 스팀 압력의 게이지. 이걸 보고 추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실기시험을 보시면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요. 처음에 추출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느 정도 압력을 보이는지부터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압력 게이지는 이렇게 생겼고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숫자가 적은 거는 스팀 압력, 숫자가 좀 큰 거, 이거는 추출 압력이에요. 일반적으로 스팀 압력은 1에서 1.5 사이가 정상 범위고, 추출 압력은 8에서 12가 정상 범위입니다. 이 압력의 단위를 바라고 합니다. 중력의 몇 배. 1바가 흔히 물이 그냥 떨어지는 중력의 단위고, 에스프레소는 9바 정도로 추출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빠르고 무거운 압력으로 추출하는 거죠. 그럼 가벼운 가장 기본적인 추출 조건에 대해서 볼게요. 분쇄 커피의 양, 추출 온도, 추출 압력, 추출 시간, 추출량 이렇게 있는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분쇄 커피의 양은 원샷당 7g 플러스 마이너스 3g, 추출 온도는 9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추출 압력은 9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2바, 추출 시간은 25초에서 5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한 20초에서 30초 사이, 추출량은 35ml에서 이거 오타 났네, 25ml에서 5ml 정도, 한 20, 30, 35 정도 추출하게 되는데, 이 5가지 조건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원샷당 기준이에요. 투샷이 아니고. 자, 먼저 에스프레소의 추출 과정인데, 이 과정도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 중 가장 올바른 거,
고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왜 배전에서 배웠던 배전도 순서, 그리고 생두의 순서, 체리의 구조 순서, 그리고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 순서, 이 세 가지는,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시험에. 먼저 에스프레소 머신에 이렇게 포타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장착을 해놓느냐면 이 포타필터 바스켓이 예열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차가운 데다가 커피를 놓고 뜨거운 물에 부으면 순간적인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원치 않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잡미가 나올 수 있고 떫은 맛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매장에서 이 머신에, 에스프레소 머신에 포타필터를 장착해 놓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얘를 예열하기 위해서. 포타필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손잡이가 있고 바스켓이 있고 추출구가 있고, 굳이 영어로 따지자면 얘는 스파웃, 바스켓 정도. 그 다음에는 장착 해제했으면 포타필터 내부를, 필터 바스켓 내부를 건조시키는 겁니다. 이 바스켓은 커피 가루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여기 물기가 있다면 추출하기도 전에 먼저 성분들이 용출되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건조를 시킵니다. 다음엔 커피 담기, 그라인딩을 해서, 분쇄를 해서 커피를 담습니다. 원샷 기준에 7g, 투샷 기준은 한 14g 정도 담고, 담으면 얘도 모래처럼 바스켓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얘를 깎아주는 거예요.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레벨링을 해서 템핑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템핑은 에스프레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밀도 형성인데 팔의 힘을 이용해 템퍼로 템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템핑 과정은 요즘 많이 생략하는 추세예요. 바스켓 사이드에 붙어있는 커피 찌꺼기들을, 커피 가루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내부에 템핑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밀도가 깨져버릴 수 있다고 해서 요즘은 거의 안 하는 추세예요. 프랜차이즈나 좀 작은 매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태핑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하고 있는데 거의 태핑을 안 하는 추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태핑이 시험에 나온다면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다라는 점 상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추출 전에 그룹에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에 있는 그룹 물을 좀 흘려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붙어있는 커피 찌꺼기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온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예열시키고 열수를 뺀다고 해요. 과열될 수 있는 물을 미리 좀 빼주고 머신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펄징이라고 해요. 다음엔 장착하고 추출을 하죠. 이 추출 과정은 꼭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추출 과정, 포타필터 장착 해제, 다음 도징, 커피 담는 거죠. 담고 나서는 레벨링을 해요. 이 수평을 맞춰준 다음에 1차적으로 맞춰준 다음에 네 번째 템핑, 밀도를 형성시켜주고 태핑을 할 수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프레소의 그룹에 추출수를 좀 떨어뜨려 주고 펄징이라고 하죠. 펄징 다음엔 장착하고 추출하는 거. 이 장착 후 추출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 여기에 장착을 하면 여기서 남아있는 물기가 그대로 또 스며들 수 있어요. 그래서 추출에 대한 컨트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장착을 하자마자 바로 추출을 해주세요. 이 추출 과정은 실기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좀 벗어난다,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추출된 에스프레소는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는데, 하트, 바디, 크레마.
이렇게 있습니다. 크레마가 그러면 대체 어떤 놈인가? 어떻게 생성되는 앤가?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마시면 아메리카노 사면 처음에 하얀 거품이 있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하얀 거품들이 둥둥 떠다녀요. 이게 뭔가요? 싶었죠. 그리고 매장에서 물어봐요. 이거 뭐예요? 바리스타들이 크레마예요. 크레마가 뭔데요? 대답을 못해요. 왜 생기는지, 이게 어떤 성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분이에요. 커피의 지방 성분과 향 성분,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 크레마는 커피의 향을 보존시켜주고 보온해주고 관능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커피도 추출하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에스프레소 평가에서 크레마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 에멀전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유제 현상인데, 여러분들 화장품에 에멀전이라는 거 있죠. 로션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화장품도 로션도 보면 물이랑 오일들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커피 지방, 향, 압력으로 인해 크레마가 생성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설명할 때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크레마가 왜 생길까? 뜨거운 물이 고압으로 커피를 통과하다 보니 그 커피 표면에 있던 지방 성분들이 같이 쉐이킹이 돼서 다 추출이 되는 건데, 그 추출된 성분들이 다시 밀도가 분리가 되며 이렇게 올라간다. 그게 크레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커피에 지방 성분이 없다면 크레마가 잘 나오지 않겠죠. 지방이 적은 커피는, 혹은 지방을 제거한 커피들은 크레마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향 성분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향 성분이 만약에 아예 없다면, 볶은 지 한 달, 두 달이 된 오래된 원두라면 크레마가 나오기가 좀 어렵겠죠.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지방이라는 부분이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커피라고 해도 크레마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껍거나 풍성한 크레마는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스타벅스 가면 아메리카노에 크레마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 바다 건너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오래된 원두니까. 자, 그럼 이 에스프레소라는 걸 평가하는 과정이 또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균형감. 에스프레소는 신맛과 단맛, 쓴맛,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에스프레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25ml 정도 되는 커피에 은은하게 붉은 빛을 도는 고운 황금색 크레마가 전체 추출액의 7분의 1 정도 덮여 있음. 이 에스프레소가 가장 훌륭하고 좋은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됐으면 됐고요. 또 하나, 맛의 강도가 아닌 균형감. 단맛이 엄청나게 풍부한 에스프레소, 또는 신맛이 두드러지는 에스프레소, 또는 쓴맛밖에 안 나는 에스프레소, 다 좋은 에스프레소는 아니에요. 신맛과 단맛, 쓴맛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에스프레소가 좋은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기의 질. 에스프레소 향을 맡았는데 향이 전혀 안 나거나, 또는 이 중에 하나가 단맛 또는 신맛 또는 쓴맛이 결여가 되어 있다면 그건 절대 좋은 에스프레소가 아닙니다. 에스프레소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고온으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큰 높은 압력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커피가 가진 거의 모든 성분들이 단시간에 추출되는 추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맛이나 단맛 또는 쓴맛이 결여되어 있다면 좋지 않은 커피죠. 커피 자체에 신맛이랑 단맛이 없는 거니까 추출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에스프레소를 좋은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한 7분의 1 정도 되죠. 얘는 좀 더 많은데 룽고 같아요. 룽고가 뭐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25ml 정도 되는 커피에 은은하게 붉은 빛이 도는 고운 황금색 크레마가 전체 추출액의 7분의 1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런 에스프레소가 좋은 에스프레소입니다. 자, 그러면 물과 비교했을 때 에스프레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한번 볼 건데, 역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도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점도, 밀도, 굴절률, 전기 전도도, 표면 장력, 산도. 6가지네요. 자, 점도 볼게요. 물이랑 에스프레소를 비교했을 때 점도. 당연히 얘가 높죠. 에스프레소는 물이랑 물에 고형 성분이 있으니까. 또 지방이 있죠. 이 지방 크레마라는 부분이 되게 쫀쫀하니까 점도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도 역시 밀도가 뭐죠? 물이 H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또 뭔가가 막 커피 성분들이 붙어 있는 거죠. 밀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굴절률 증가하고, 굴절률이랑 전기 전도도, 이거 두 개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전기 전도도는 감소하고 물에 전기가 닿으면 되게 빠르게 전도가 되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습니다. 굴절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화학 공부하신 분들 또 물리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굴절률이 증가하고요. 산도 감소합니다. 산도 같은 부분은 제가 물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산도도 감소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물이 pH 7 정도가 되는데, 중성적인 물이. 근데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45? 이 사이에 산도를 보이는데, 산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표면 장력도 감소합니다. 표면 장력도 역시 물 설명 드릴 때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뭐가 더 높은지, 점도는 물보다 에스프레소가 더 높은지 낮은지, 밀도, 굴절률, 전기 전도도, 산도, 표면 장력, 이거는 이거 그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되게 엄청 자주 나와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게 뭐가 있었죠? 에스프레소 명칭, 크레마의 원리, 추출 과정, 그리고 물과 비교한 에스프레소의 특성. 이 4가지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4가지가 다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 한 문제씩 나눠서 나올 수도 있고요. 시험 보시면 뭐 커피 학개론, 배전 로스팅, 커피 향배 평가, 에스프레소만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6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